안녕하세요. 11월 2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 마감 이후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엔비디아 실적 일단은 3분기 기준으론 잘 나왔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예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빠지게 되었어요. 그럼 이건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열리게 되면은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며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엔비디아가 고점을 찍고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때마다 전 세계 반도체도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횡보세가 완성이 되겠구나.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전략을 짜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굉장히 강한 공격은 끊이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쏜 이런 모습 보여지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멈추지 않고 이번엔 영국산 미사일을 러시아로 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최근에 핵 교리 관련해서 개정했던 게 뭐였습니까? 공격을 하는 쪽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무기를 제공한 쪽도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면 3차 세계대전 이 걱정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장중 굉장히 또 이제 어느 정도의 혼란스러움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나마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푸틴 휴전 의향 어느 정도 있다. 솔직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서 피해 더 커지지 않고 땅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에서 마무리만 되더라도 문제될 건 없거든요. 오히려 목표했던 것 이상을 확보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문제인 거지. 러시아는 지금 여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트럼프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관련 시장에 나름 긍정적인 분위기가 또 장 마감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것도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68.87달러, 마이너스 0.75%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하락에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 만한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하는 데에는 적절하다는데 연준에서 굉장히 동일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표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했을 때 현재 미국의 금리 관련해서 영향을 주는 게 인플레와 경기 상황인데 인플레는 안 잡히고 있고 경기는 좋다. 요것 때문에 계속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가 꺾인다든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조금 속도를 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는 주요 지표와 한번 묶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쪽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혹은 기대했던 요 지표가 곧 있으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지금 미국의 유통업체 타겟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좀 되게 아쉽게 나왔습니다. 월마트가 잘 나왔던 걸 생각을 하면은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미국은 뭐다? 자신의 소비력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는 마트의 이 종류가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월마트는 중산층과 그거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마트고요. 타겟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버는 사람들이 쓰는 마트. 그렇다는 얘기는 야 이거 타겟을 쓰던 사람들이 조금 더 싼 월마트로 가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네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건 자연스럽게 중산층 그쪽 쪽에 이 지갑에
여유가 덜해지고 있다. 요렇게도 이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경기적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걸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구체적인 숫자로 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나 속도를 좀 잡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요거 생각해 보기 되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전성시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 쪽의 의약품 말고 그 이외 쪽의 의약품을 구매를 하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유럽까지 한국 쪽에 일거리를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들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니까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생각을 하시면서 기준점이라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은 어떻게든 자사의 천연가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수출하려는 이런 뉴스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LNG 선박들도 판매량이 더욱더 급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조선업, 전성시대 이러한 내용이 이끌어주게 될 것이라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AI가 발전하는 만큼 로봇 역시도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용화가 확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좀 아쉽지만 수급이 괜찮다? 관심 되게 많이 가지면서 꾸준하게 팔로우업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기차 전체가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북미나 유럽에서 방어가 되게 잘 됐다는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곤 했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신규 전기차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라는 움직임, 요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시장이 반등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만큼 여기서 매출이 훅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나쁘더라도 이런 것들 자체가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이런 내용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하시면서 잘 묶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하기가 정말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투자가 되게 좀 지지부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속도낸다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묶여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대목 온다. 기대 가지면서 이 매출 분기 단위로 해서 쭉쭉 치고 가는 거 한번 생각을 하며 관련주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추워진다, 라니냐가 온다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농수산물 관련되어서 가격 올라가고,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 가스의 가격 역시 추우면 난방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관련 테마로 있는 종목들, 이전에도 관련 이슈 있었을 때 한 번씩 꿈틀거리는 모습 보여주곤 했었잖아요. 또 한 번 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관련 내용에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21일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핵심만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 이외에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따로 골라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마음에 들었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다? 그저 따봉 한번.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좋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조금 더 빠질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왜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냐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잖아요. 그럼 상단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상단을 찍고 21선 중앙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지는 경우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야, 이거 잘못하면은 음봉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겠네, 이게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지가 갈리겠죠. 버텨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노려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손을 놔버릴 것이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버티면서 상황이 괜찮으면 끌고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두산을 바라보는 게 어떠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히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좀 참고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 이런 부분, 이게 다 아실 겁니다. 체코 원정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다. 한 기를 시작으로 최대 3기까지 늘린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고, 체코 원전 다음에 폴란드, 루마니아 등등등 다양한 국가에서 대형 원전, 두산이 요 발을 이렇게 딱 끼얹으면서 많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요거 분석이 되고 있죠. 근데 대형만 그럴까요? SMR, 이 중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미 위탁 생산을 위해 파운드리 1조 이상 투자했고, 이 해외에서는 여기에 대해 인지를 잘 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하청 나올 가능성 높겠다. 당장 반도체 TSMC만 하더라도 한번 이 점유율을 꽉 잡아 놓으니까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우상향 성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한국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저 이게 진짜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 우리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가 되게 좋은 거죠. 그러면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거에 따른 후속 뉴스가 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반등이 나오는데 큰 역할이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전만큼이나 지금 두산 쪽에서 돈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가스터빈 쪽이거든요. 근데 일단 국내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판매가 되고 어느 정도 이 검증까지 됐다 보니까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 해외를 이제 언제 뚫는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소식? 야, 이거 사우디 가스발전소 이쪽에 에너빌리티에 가스터빈이 납품될 수 있다? 석유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어느 정도 테스트 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좋은 성과를 낸다면 물론 가격적으로 좀 양보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팔리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게 된다면 그 이외의 다른 이 가스터빈 관련된 수주전에서 우리나라도 좀 목소리를 높여서 어필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제품들이 깔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유지보수를 통해 가지고 실적도 높아지는, 바닥이 높아지는 이런 걸 생각해 보기도 좋은 거예요. 요거 한 개 단위가 1,000억이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요. 남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진짜로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건 해외가 뚫리기 시작했다. 하나에서 안 끝날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 미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게 계속 나오다 보면은 좀 V자는 어느 순간 되지 않나. 그랬을 때 또 21선 이탈에서 쭉 빠지는 이 모습이 나오는 것일 수 있을 만큼 또 21선 돌파하면 이렇게 반등하는 거 생각하면 좋고요. 자, 그랬을 때 수급은 어떤 걸 봐야 된다라고 제가 꾸준하게 설명드려 왔죠. 기관은 받쳐주는 거고 결국은 외국인이 중요하다. 근데 일단 최근 이틀 동안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계속 된다면 약간 더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전에 매수했던 물량을 생각하면 여전히 쥐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컴백했을 때 V자를 만드는데 큰 역할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온다면 걱정하지 말고 여기 대입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떨어지게 된다면 60, 120 여기 위에서 이렇게 버텨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홀딩하면서 천천히 보시고 있으면 되고 그랬을 때 또 한번 21선 돌파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간다면 지금 계속 돌파를 시도했던 것처럼 볼린저 상단 여기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고 위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 그때 여기서 이렇게 속도감 내는 것처럼 또 한번 속도가 나오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3,500원부터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물려있는 개미들이 많다. 가면은 이 물량 소화하기 전까지는 약간 느려질 수 있는 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소화 못하면은 조정 나오는 거예요, 결국.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근데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한 상황에서 다음번에 돌파하면 그럼 매도 물량 다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작은 힘으로도 크게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터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봐왔던 내용인 만큼 순서대로 또 한번 짚으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되 전략을 잘 정리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총정리 해보도록 하면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분위기와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한 2만원 언저리까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이걸 보면서도 버티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걸 이제 지켜봐야 된다.
원전 중요한 건 당연한 거고 이제 가스터빈이 열리기 시작했다. 요걸 보도록 하자.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컴백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상황이며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60, 120 여기 아래 있잖아요. 여기 이탈이 없다면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시 21선을 떨어져서 올라가든 아니면 바로 여기서 올라가든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기대감은 커지게 될 것이고요. 했을 때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많이 물려있는 23,500원과 함께 돌파를 못한다면 조정인 거고 돌파를 한다면 이때부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조금 속도를 내며 쭉 올라가는 모습 요거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까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